오늘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속사포처럼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말 잘 듣는다고 사탕도 줬어요. 선생님께 칭찬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칭찬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의 자랑은 매일매일 계속됐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 착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근데 시원이는 친구랑 싸워서 혼났어. 나는 안 싸워서 사탕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선생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가 친구들한테 나쁜 말을 써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네, 그랬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칭찬도 사탕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사실 아이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 날 80점을 받고 100점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100점 맞으라고 스트레스 준 적도 없고 크게 혼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네, 이런 거짓말은 좀 이해가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선생님. 네. 누구한테든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오히려 더 좀 난감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요, 이런 현상이요, 유아기에는 좀 흔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유아기 아이들은요, 아직 언어 발달에서 시제가 아직 분명히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건데 뭐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거꾸로 예전에 있었던 걸 지금 현재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네. 좀 사실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헷갈려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은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젯밤에 우리 방에 천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엄마 반짝반짝하고요. 날개가 이만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좀 황당한, 귀엽기는 한데 좀 약간 황당하면서 전사는 없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wish라고 하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이것들을 아직까지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유아기에는 잠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반장 선거를 했는데 사실 반장이 되고 싶었지만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엄마한테 와서는 천연덕스럽게 나 엄마 반장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반장 엄마로서 제가 뭘 할 게 있나요? 전화했다가 아주 곤란해지신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 진짜 당황스럽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아이들이 점수를 100점 맞아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뭐 아이들이 나를 인기 투표에서 오늘 1등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역시도 너 거짓말을 해갖고 애들이 행여나 널 좋아하겠다. 뭐 이렇게 네. 시작을 하면 애가 너무 상처받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 아이가 왜 거짓말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상당히 뭔가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많은데 거짓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화내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네가 반장이 되고 싶었었구나. 그렇게. 그래서 엄마가 네가 반장 안 된 거 알거든. 네네. 근데 반장이 되고 싶었다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엔 누굴 만나면 내가 반장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나는 100점을 좀 언젠가 한번 맞고 싶어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라고 잘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혼을 내면 애들이 혼나는 순간에 들은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혼날 땐 너무나 너무 감정적으로 압도돼서, 네. 압도돼서요. 나중에 그 상황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부모하고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해준 조언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로 그렇지만 좀 단호하게 아닌데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어떤 아는 아이는요. 제가요 스파이더맨 옷을 입어가지고요 제가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엄마가 하는 얘기는 저희 아이가 상상력이 워낙 풍부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굳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으로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요거는 거짓말인데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요것도 좀 약간 고민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건 참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는요, 아이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루어 주면은 나중에 커서도 계속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로부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신뢰를 잃어버리면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억지로 강화시킬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넌 너무 창의적이구나, 상상력이 풍부하네 이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관심이 확 오면은요 강화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건 좀 위험하지 사실은. 그리고 네가 스파이더맨처럼 몸이 날렵하기를 네가 바라는 거야. 엄마가 그 마음을 알겠어.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강화시키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마 어머님들 주변에도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어른이 돼서도 그럴 수 있나라고 사실 굉장히 많지 않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 경우는요.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게 진짜로 느껴져요. 자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네네. 나중에 자기조차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자기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동안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명문대를 나오고 자기가 어떻고 이렇게 학력 해서 위조라든지. 학력을 위조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에 반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본인이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만 중요하지, 그것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를 때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반복되면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어른은 그렇거든요. 이제 허풍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과 뭔가 중요한 일을 잘 하려고 안 할 거고 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사람 많이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시 거짓말도 우리가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